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픽TV 강주환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께 찾아뵈는 컨텐츠는 어떤 학생이 저에게 성적을 확인하자마자 시험 봤던 내용을 이렇게 제보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후기를 바탕으로 어떤 점을 우리가 챙길 수 있는지, 특히 5-5의 난이도를 고르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영상 확인해 주세요.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독자분의 한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모의고사와 오픽 꿀팁으로 IH 받은 학생입니다. 오늘 점수 확인하자마자 연락드려요. 흐흐흐. 감사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고 저에게 나온 문제를 전달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최근 문제를 여러분이 직접 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고른 선택 주제와 고르지 않은 주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나 난이도를 5-5로 선택했을 때 말이죠. 자, 1번은 자기소개가 나왔다고 하고요. 2번, 3번, 4번이 하나의 묶음으로 하이킹이 출제되었습니다. 네, 하이킹 문제는 우리가 좀 익숙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유산소 문제로 고르라는 말은 많이 들었고 추천도 많이 받았는데 막상 하이킹하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조깅, 걷기, 하이킹은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 보통 공원에서 하죠. 영어로도 하이킹을 찾으면 walking in nature, 자연에서 걷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킹은 여러분에게 조깅, 걷기를 만일에 선택하신 분이라면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되는 거죠. 자, 나왔던 문제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어디를 가느냐인데요. 여러 코스 중에 어디서 걷느냐라는 문제와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뻘쭘하다면 국립공원이라는 말을 써보세요. 하이킹과 내셔널 파크, 이거는 서로 간에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요. 검색을 해보시면 hiking national park, hiking at a national park. 이런 말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걷는 것과 조깅이 공원에서 한다고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하이킹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보통 3번 문제는 좀 쉽게 나오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5-5를 고르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2번 문제가 집에 대한 묘사가 나오면 원래 콤보가 3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첫 문제가 묘사가 많이 나오고 두 번째가 과거 시제의 출제가 많이 되는 반면에 3번 문제는 조금 특이합니다. 그냥 현재 시제로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하는 활동, 평상시에 활동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하이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문제가 어디서 하느냐의 묘사 문제였다면 두 번째는 활동 문제로 왜 그런 활동을 하느냐가 출제가 되었네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역시 경험인데요. memorable 또는 unforgettable, special 등의 키워드를 통해서 experience, hiking experience 어떤 게 있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4번, 7번, 10번에 대한 꿀팁을 좀 알려드리면 4번, 7번, 10번에서는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치거나 잃어버리거나 또는 날씨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주제로 하면 4번, 7번, 10번은 언제나 같은 답안을 돌려서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 답변을 했을 때 해당 주제의 모든 답변을 준비하기보다는 약간 만능성 있는 4번, 7번, 10번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 그리고 어디서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의점은 언제나 사람들이 쓰는 걸 쓰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그 스크립트를 어디선가 베껴왔다고 하면 단번에 알아볼 겁니다. 네, 이거는 주의해야 되는, 쓰지 말아야 되는 경험답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링크를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이킹의 첫 번째로 2, 3, 4번에 등장한 경우라면 방금에 알려드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텐데요. 이제 이어지는 주제는 공원 가기입니다. 네, 이거 공원 가기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원 가기를 해버리면 운동이랑 겹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공원 가기를 추천받는 사람들이 공원이 안 나왔을 때 하이킹, 조깅, 워킹에 써먹어라 이렇게 배우는데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하이킹이 이미 출제가 되었죠. 그러면 공원에 대한 묘사가 이미 사용이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추천하지 않는 거죠. 근데 만일에 공원 가기를 고르신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지만 이렇게 공원 가기를 고르면 하이킹, 조깅, 워킹과 중복 출제 확률이 거의 60% 가까이 되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지만 나왔다 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는 알려드리고 싶네요. 첫 문제 같은 경우는 루틴 문제가 많죠. 루틴이라고 하면 Where do you go? How often do you go? When do you go? Who do you go with?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 묘사도 할 수 있고 언제 누구랑 간다. I go with my friends. I go with my family. 이런 그 일반적인 내용들 있죠. 처음에 할 수 있는 그 루틴의 답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좋아하는 공원, favorite park 하고 이제 세밀한 문제가 나온 거네요. 자, 과거 시를 측정할 수도 있지만 favorite 문제는 두 번째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your favorite park, why do you like it? How much do you like it? 이유를 알려줘라. 이런 게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역시 memorable, special, unforgettable experience가 출제가 되었네요. 자, 공원에 대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말은 공원 가기를 고른다고 하면 다시 한번 유산소 운동분의 조깅, 걷기, 하이킹이 출제될 수 있으니 그 점은 좀 주의하실 것 당부드립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주제 문제는 집안일입니다. 집안일은 home responsibility. What are the home responsibilities you do on a regular basis? 보통 너가 집에서 하는 home responsibilities는 무엇이냐? 인데 이거는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당황할 수 있어요. 근데 home responsibilities 하면 그냥 집안 책임이라고 하면 다 청소, 빨래 이런 거 있죠. 집안 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사한 문제로는 housework 또는 house chores, household chores 이런 문제로도 단어가 바뀌어 나올 수가 있음을 주의하세요. 그리고 청소를 합니다 하면은 I clean my house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 cleaning이라는 말 우리가 더 익숙하죠. cleaning. cleaning 같은 ing 계열의 명사는 do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I do cleaning, especially on the weekends. Actually, I'm kind of busy on weekdays. So what I do on the weekend is something that I don't do on the weekdays, which is cleaning. 이런 식으로 주중에는 못하고 주말에는 클리닝을 하고 이런 답안이 예제로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어릴 적이 나왔는데요. childhood 이런 문제가 이제 두 번째 많이 붙죠. 두 번째 문제. 왜냐하면 시제를 과거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는 할 때 when I was a child, when I was younger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back in the childhood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옛날 얘기를 생각할 때, 회상할 때 looking back 이렇게도 쓸 수 있고 thinking back 이런 말도 쓸 수 있고 그런 표현들이 있으면 좀 뒷말하기가 좋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느냐? home responsibilities를 다 못한 경험이 있느냐? 역시나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거를 마지막 문제로 답변을 좀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파손, 접시를 깼다든지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요리를 하다가 태워버렸다든지 그런 등등을 절대로 인터넷에서 참고하지 마시고 자신의 이야기를 한글로 먼저 좀 연습을 해서 브레인스토밍을 좀 한 다음에 그리고 그거를 영어로 좀 영작을 해보고 표현을 찾아보고 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절대로 돌아다니는 맞는 스크립트 경험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채점하는 분들은 반복적인 rehearse speech, 반복적인 답안들을 모아가고 있고요. 그게 모이면 실제 채점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선가 얻은 그 맞는 스크립트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벌어졌던 일들 중에 항상 좀 안 좋았던 일을 이렇게 기술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냥
남의 말을 그대로 쓰면 표현이 똑같다 보니까 그냥 걸리는 게 어렵지 않게 걸리거든요. 우리가 외운 거를 발각해내는지 이것도 영상을 링크해 드릴 테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1번, 12번, 13번은 롤플레이 자리인데요. 네, 롤플레이는 사실 어려운 롤플레이, 쉬운 롤플레이가 없고요. 그냥 전체, 그냥 랜덤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롤플레이는 내가 고른 주제가 나올 수도 있고 고르지 않은 주제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이분이 풀었던 롤플레이는 병원에 예약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 병원에 예약할 때 Do you have any openings? 네, 약속을 할 때 I need to make an appointment 이라는 말을 쓰고요. 네, 전문가와의 약속을 잡거나 예약을 할 때는 appointment 이란 말을 쓰고 그리고 나를 봐주시는 의사가 있다면 I need to make an appointment with Dr. King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저 감기에 걸렸어요. I came down with a cold and my cough is getting worse now.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증상을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이제 그 리셉셔니스트가 기록을 하죠. 네, 그런 거를 좀 하실 수 있고요. 네, 오늘 꼭 가고 싶습니다 하면 I was hoping to get in today. 내일 하려고 했어요. 내일 방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면 I was hoping to get in tomorrow. 네, 이런 식으로 get in 이런 식으로 쓰시면 방문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7시로 합시다. 뭐 3시로 합시다 하면 Let's make it 3 o'clock. Can I make it 3 o'clock? Can I make it 7 o'clock? 뭐 이런 식으로 make it 하고 시간 쓰시면 되고요. 네, 약속을 딱 정했을 때 Thanks for fitting me in. 네, 그 시간으로 나를 해줘서 고마워요. 그 시간에 저를 넣어줘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fitting me in. Thank you for fitting me in. 이게 fitting me in 이런 거는 또 안 들어보면 못하니까요. 네, 그 롤플레이의 두 번째 문제의 특징이죠. 내가 문제의 대상이 되어 항상 늦거나 못 가거나를 하죠. 근데 병원 관련 문제는 내가 못 가는 경우가 주로 나오는데요. cancellation이죠. 날짜를 바꾸는 경우는 would it be nice, would it be possible 하고 to change the date 하고 to 하고 바꾸는 날짜를 써주시면 됩니다. 네, would it be nice to change the date to 31st? 네, 31일로 좀 날짜 바꿔주실까요? 네, 이런 식으로. 네, would it be possible to change the date to 1st of July? 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리고 취소를 해야 된다고 할 때는 I'm afraid I have something that came up at the last minute. 네, 막판에 무슨 일이 벌어져서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좋아요. I'm afraid something came up at the last minute. At the last minute. 마지막에 뭔가 came up 하고 짠 하고 나타나서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막판에 뭔 일이 생겨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뭐 죄송스럽게도 할 때 unfortunately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Unfortunately, I have to cancel our reservation for the appointment today.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막상 예약을 취소하거나 옮기려고 할 때 표현이 없어서 어려우신 분들은 change the date to 하고 다른 날짜 그리고 I'm afraid I have something that came up at the last minute. 뭐 이런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 Unfortunately, I have to cancel our reservation for the appointment today. 그래서 꼭 쓰는 말 이런 거를 딱 체크하셔서 그때 딱 써주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어요. 특히나 IH 어드밴스로 가는 문제는 12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12번으로 고득점을 주겠다라고 이미 그 매뉴얼상의 기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2번에서만큼은 정말 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네, 13번은 롤플레이의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네, 경험 문제죠. 근데 맨날 우리가 늦거나 못 가거나를 하잖아요. 그래서 늦거나 못 가거나 하는 경험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건 굉장히 좋은 팁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롤플레이 하든지 간에 늦거나 못 가거나의 13번 답을 준비해 두시는 거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거의 한 60, 70% 정도의 확률로 활용할 확률이 있다라는 거. 네, 13번 경험에 내가 늦거나 못 가거나를 꼭 연습을 미리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14, 15번은 어려운 문제로 유명하죠. 특히나 5-5를 고르는 여러분. 네, 5-5를 고르시면 무조건 14번에는 비교, 변화, 대조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대상이 두 개이기 때문에 비교와 대조라고 할 때
비교급을 사용하는 것을 측정합니다. 몰래. 왜냐하면 두 개의 대상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은 나보다 젊어. He's younger than m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교급을 쓸 수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I used to live in a smaller house. 이런 식으로 옛날과 지금 얘기하거나 뭐 두 개의 대상 얘기할 때 비교급을 쓸 수 있는지를 측정하니까 비교급에 대한 답안을 이렇게 한두 개씩 뿌려서 연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요즘 친구들이랑 말하는 토픽은 무엇이냐? 네, 그거는 최근에 많이 말하는 그 이슈, 뉴스 이런 문제죠. 근데 이제 제가 올려드렸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맞는 오픽 답변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거를 너무 잘 써먹었고 고맙다는 뜻으로 저에게 오히려 시험 본 내용을 저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제보가 여러분에게도 역으로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요. 네, 끝으로 이제 남겨주시는 팁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선생님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집안일에서 아까 집안일 문제였죠. 네, home responsibility, house responsibility. 네, 그거를 집안일을 못 듣고, 그러니까 responsibility라는 문제를 못 경험했나 봐요, 전에. 그래서 그거를 집 묘사로 아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같은 질문을 받은 다른 분들도 항상 집 문제로 생각을 하고 집 묘사에 치중을 하는데 home responsibility 하면 집에서 하는 일, 집안일로 답변을 가닥을 잡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을 주셨습니다. 결국 두 번째 문제에서 이제 질문 알아듣고 이게 집안일 컴보구나 라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집안일로 나오는 문제의 콤보를 여기 화면에다가 띄워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고 캡처하시건 하셔서 시험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픽 난이도 5-5를 골랐을 때 주제 하이킹, 공원 가기, 집안일, 그리고 의사 약속, 그리고 친구 관련된 돌발 문제, 마지막 14, 15번이 출제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주시는 모든 제보는 우리에게 큰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무엇이든 좋으니까요. 같이 소통하는 그런 오픽TV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마이 구독자님, 옴지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또 IH와 어드밴스를 받는 또 그런 기적 같은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나 제안도 좋으니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보고 답글도 달아드리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I'll see you next time. Bye!